자, 이번 실전 사례는요, 모두 6명의 상품 제안 전 후의 보장 분석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6명이면 총 12개의 상품 제안 전후의 보장 분석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6명이 아니라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보장 분석 보고서는 부부 보장 분석이었기 때문에 총 7명입니다. 그래서 30대에서 여성 1명, 40대에서는 남성 1명, 여성 2명, 50대는 부부 고객, 남성 여성 1명, 60대 남성 1명 해서 총 7명의 보장 분석 보고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전업주부인 36세 전업주부의 보장 분석 보고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보장 분석 보고서 분석의 학습 과제는 우선 첫 번째, 나라면 어떻게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을지 생각하면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금 타사 보장 분석을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불러오기를 반드시 실습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프로필 작성이 있습니다. 나의 프로필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보장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업주부 36세 여성 고객님의 실전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종합건강보험을 한 건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의 실손 의료비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장 분석 보고서는 신용정보원에서 타사 정보를 불러오다 보니까요, 월 보험료나 나비베스 등이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신용정보원을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제안 후 실제적으로 청약 이후의 보장 분석 보고서도 작성을 하셨는데요. 어떤 상품을 가입했나 봤더니요, 교보 암보험 6만 원 보험료로 암보험을 한 건 제안을 했고요. 마이플랜 건강보험도 약 6만 원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고객님께 두 건 합쳐서 약 12만 원 정도의 추가 보험을 제안하고 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대 여성분에게 암보험과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고객님을 설득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성 암보장은 40대 이전에 끝내야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암 발병률 1위, 2위인 암,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발병 피크는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암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40대 이전에 암보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였고요. 자, 그래서 부족한 암진단 자금을 추가하는 설계, 그리고 대표적인 암치료인 표적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더 크게 했고요. 아울러 암수술 보장까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활용해서요, 큰 병 보장에서 부족한 진단 자금과 수술 보장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까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상품 제안 전 보장 분석 보고서를 활용해서요, 부족한 보장을 설명하셨다고 하고요. 추가된 보장에 대한 현황까지도, 제안 후의 현황까지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작성되었던 보장 분석 보고서를 살펴볼 텐데요. 나라면 어떻게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회사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사 보장 분석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장 분석 보고서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마이 데이터 불러오기 조회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조회 동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요. 조회 동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마이 데이터로 타사 보장 분석을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 하단에 마이 데이터 조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타사 자료가 이렇게 넘겨받게 되면은 여기서 상품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부 특약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마이데이터 가입 정보 반영 기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그 사례를 담당하신 FP님이 제공한 보장 분석 보고서를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프로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보장 분석 보고서에 있는 프로필을 꼭 작성하시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진을 이렇게 최근 사진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뒤 배경 화면을 하얗게 만드는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찍어도 충분히 아름답게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진으로 사진도 한번 교체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좌우명과 미션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내용도 있지만요, 나만의 이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좌우명과 미션이 있더라면 이러한 것들도 기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경력 및 수상 내역들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경력이나 수상 내역은 제가 고객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을 여기에서 작성하는 이유는요, 이 프로필만을 출력하신다라면 매월 진행하는 택배나 아니면은 DM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프로필을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만약에 소관에서 뵙지 못한 고객님을 처음 뵙더라도요, 이미 사진을 통해서 많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작성도 놓치지 않고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전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계약은 2건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번 실전 사례를 살펴봤더니요, 보장 분석 보고서를 초상세 보고서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초상세 보고서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요, 항목이 54항목이 되는데요, 이렇게 54항목 중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항목도 21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금액, 그리고 준비 금액, 부족 금액을 표시를 해서 준비 상태를 표시했는데요, 안보험과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합쳐서 제안을 한 내용들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장 분석 보고서를 이번 사례를 한번 평가해 보고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페이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전 가이드북 제공되는 책자에서는요, 이렇게 급부별 분석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위아래로 제공되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PPT라서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손 의료비 보장과 종합건강보험 1건을 가입한 고객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고객님은 현재 초상세 보장 분석 보고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는 아마 손해보험 상품, 손해보험의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급부별 보장 금액이 적은 항목까지 모든 보장 내역을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보장 분석 보고서 유형을 무엇으로 택할지라는 문제입니다. 저라면 우선 보장 분석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다라면 초상세 보고서로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의 지금 구체적인 보장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초상세 보고서로 출력을 하면은 회사 기준 최대 54개의 보장 급부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전체 54개의 보장 급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고객님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는요, 아무래도 간단 명료할수록 내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라면 요약 보고서 또는 상세 보고서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요약 항목 18가지, 상세 항목 12개를 추가해서 나만의 급부 항목을 선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고객님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객님을 처음 보장 분석을 이렇게 점검을 할 때에는 초상세 보고서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상담할 때에는 요약 보고서로, 보험 가입 건수가 조금 많은 고객님이라면 상세 보고서 정도로 제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P님은 초상세 보장 현황을 고객님께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존 고객님이 종합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보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실손 의료비 등은 폭넓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단비 보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반암부터 이렇게 산정 특례까지 금액들은 크지 않지만은요, 좀 이렇게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수술 관련해서도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입원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한 금액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실손 의료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생활보장자금과 LTC 보장을 보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4대 질병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망,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진단비도 보시게 되면 준비는 되어 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개의 항목을 가지고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고객님은 CI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요. 제가 추가로 CI 보험을 제안한 것도 아닌데요. 항목에 CI 두 번째 CI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님은 사실 4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말기 질환 3가지 항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시기상조가 되겠고요. 이 고객님은 마찬가지로 치아보험도 가입하고 있지 않는데도요. 그리고 이후에 가입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임플란트 크라운 항목이 불필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손 항목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시각적으로 좀 필요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사례와 같은 초상세 보고서보다는요, 좀 선별하고 압축해서 요약 보고서로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돌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 두 번째 CI에 대한 항목도 있고요.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X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C와 치매에 대한 준비도 없는데요. 이 항목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아보험이 없는 고객님께 그리고 향후에 치아보험 가입 의향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플란트 크라운에 대한 보장이 있고요. 의료실손에 대한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고객님께 제안한다면 이렇게 초상세로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좀 줄여서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급부별 분석 방사형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제안 전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암보험과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제안한 이후의 모습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초상세로 보장 분석 보고서를 제안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족생활보장과 진단비 일부 18개 항목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진단비와 수술비 항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입원과 실손 항목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진단비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 항목을 보면 백분율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준비 정도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단 수술비 항목을 보면 준비된 항목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부족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원과 실손에 대한 준비인데요. 실손은 가입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채워지는 반면에 입원 관련해서는 준비 정도가 너무 미약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과 마이플랜을 제안한 이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암보험과 마이플랜을 제안을 했는데요. 가족생활보장과요 진단비 항목에서는 준비 정도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유는 추가 상품 제안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요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적절한 필요 금액 조정하는 것은 보장 분석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진단 수술비 항목도요. 준비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준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했던 항목을 추가 가입을 통해서 준비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입원비와 실손에 대한 부분들은요. 입원 간병인 사용이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실제적으로 12만 원을 보험료를 내시는 고객님께 추가 2건 12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고객님은 보험료를 100%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추가 제한 이후에 부족한 보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보장 분석 보고서를 제안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님께서 자칫하면 추가 제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효용성을 좀 못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약이 많지 않은 고객님이라면 초상세 보고서보다는 항목을 좀 줄여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보장분석 활용을 위한 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초상세 보고서를 요약 보고서로 바꾸고요. 새롭게 급부 항목을 선정하고 필요 금액을 조정한 상품 제안을 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8개 항목을 선택한 이후에는요. 자, 우선 붉은색 원 항목이요. 필요 금액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분은 36세 여성입니다. 이번에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암 관련 보장은 일정 정도 충족을 했다라면 이제 이후에 이 고객님께 제안 드릴 것은 여성분들은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항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아직은 젊으시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LTC 문제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암보험을 가입하기는 했지만 암보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아무래도 통원 보장이 있는데 통원 보장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 부족한 꼭 챙겨야 되는 보장들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항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로 들어서 실손이나 이러한 것들은 질병 입원 실손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부족한 입원비까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 보장분석 보고서를 보고 저라면 이런 항목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FP님들도 이것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이 고객님이라면 나라면 18개 항목을 무엇으로 택하고 그래서 필요 금액은 얼마를 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러한 보장분석 보고서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체 부위별 보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옅은 하늘색은 상품 제한 전의 보장 준비 정도고요. 짙은 파란색은 상품 제한 후의 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 마이플랜 건강보험과 암보험을 통해서 추가 7대 질병에 대한 추가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렇게 신체 부위별 보장 현황을 통해서 특히 젊은 고객님이기 때문에요, 이후에 납입 여력이 발생한다라면 이 7대 질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꼭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7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고객님께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사망 원인 1위는 세포의 문제 암입니다. 그리고 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 고혈압으로부터 출발하는 혈관 관련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질병에 대한 보장 준비를 한다면 암에 대한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LTC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을 하셨는데요. 이 LTC, 특히 치매를 포함한 이 LTC에 대한 보장도 향후에 필요하고요. 이런 준비가 되셨다면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출발하는 장기의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질병은 건강종신보험 한 건의 상품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후에 암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뇌신보험을 통해서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좀 지루하고 단조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학습 과제가 제안되고 있는데요. 이 학습 과제들을 해결하신다면 이후에 보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48세 남성 고객님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례에서는요, 상세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세 보고서는 급부 항목을 최대 36개를 설정할 수 있는 보고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상세 보고서의 장단점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지금 현재의 고객 상황을 고려해서 나는 몇 가지의 급부 항목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급부 항목에 따른 필요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실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고객님은 간편심사 대상 고객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급부 항목은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향후 납입 여력을 고려해서 금액은 어떻게 설정할지를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입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은 2013년에 CI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요, 계속해서 교보생명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2건의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가입한 고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11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단체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제외하면 모두 교보생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간편 가입을 통해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고객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새로운 계약보다도 기존 보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유지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에요, 마이플랜 건강보험이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어 개편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아쉬웠던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을 조금 추가하자라는 생각으로요, 마이플랜 건강보험 3만 원대에 제한을 했고요. 이것을 수긍하신 고객님이 3개월 이내에 또 한 건을 추가하셔가지고 최근 2건의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고객입니다. 상세 보장 분석 보고서를 활용했는데요. 총 36개 중에서 32개의 급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급부 항목의 적절성과 필요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급부별 분석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부별 분석은 우선 가족생활 보장 항목 2가지, 큰 병 보장, 진단비 보장 항목 16가지를 설정을 했고요. 상품 제한 전과 상품 제한 후의 급부별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 금액을 오히려 상품 제한 후에요, 이렇게 좀 더 높여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적인 필요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제한 전에는요, 적정 항목, 그러니까 필요 금액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한 항목이 4항목이었는데요. 이렇게 필요 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적정 항목이 4항목에서 1항목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 사망이나 일반암 소외감에 대한 준비 금액을 높여놓다 보니까요, 적정 항목이었던 것이 부족 항목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생활 보장, 수술 입원 실손에 대한 보장은요, 필요 항목과 필요 금액을 전부 다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의아스러운 것은 항목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추가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보장 항목이 3항목에서 4항목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요, 방사형 그래프로 상품 제한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 상품 제한 전이고요. 파란색이 마이플랜 건강보험 2건을 가입한 이후의 방사형 그래프 모습입니다.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에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은 상품 제한 전보다 후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요, 이렇게 오히려 나머지 몇 가지 항목들이 제한 전보다 더 준비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금액 조정으로 보장 준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번 상품 제한 보장 분석 그래프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상품 제한 전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항목은 32항목에서 33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준비 정도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정 항목이 3항목이 줄어들고요, 미보장 항목도 1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 사망, 일반암, 소외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항목 등의 필요 금액을 높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한 보장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향후 추가 가입을 고려해서 적정 필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필요 금액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신규 가입 이후에 보장 제한을 듣는데 전체 보장 내용이 오히려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라면 고객님은 상품 가입의 효용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제한 전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적어도 상품 가입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보장 분석 보고서를 제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방사형 그래프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생활 보장 필요 금액을 1억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자, 사실 조정된 금액이 그렇게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의 준비 정도를 고려한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2대 질병 진단 필요 자금도 각각 1,000만 원씩 추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준비 정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취약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과도하게 필요 자금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효용성을 보였던 것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필요 자금을 오히려 낮추었기 때문에 가입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상 책임 항목은 기존 보장이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입시킬 수 없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로 항목에 넣었는지 의문점이 드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질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요 금액을 높여서 준비 정도가 떨어지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재해 사망, 일반암, 소외감 등의 보장들도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품 제한 전후를 우리가 필요 금액을 설정을 할 때
추가 가입을 염두에 두고 필요 금액을 조정할 것이냐, 상품 가입의 효용성을 느끼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요. 이분은 현재 앞으로 간편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보장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필요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